네, 안녕하세요. 몰락방송입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어제 광고를 보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띄워놓으셨는지, 큰일 났어요. 제가 그 기대치를 다 충족할 수 있을런지, 당장은 자신이 없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많이 부족하더라도, 차츰차츰 발전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렇게 안내 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오안내가 좀 있어요. 원래는 제가 하이바를 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직 기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좀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나중에, 머지않아서 나중에, 제가 제 대가리를 꼭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좌익들의 이 지랄 발광을 보고 있으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공이 보수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던 것일까? 설마 이 지지층을 개돼지 취급하는 국회의원들이 잘했기 때문은 아니겠죠. 그들이 잘했다면 지금 나라 꼴이 이렇지는 않았을 테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님께서 반역에 의해서 영어의 몸이 되시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산업화 시절을 살아오시며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애족에 관한 진정성을 체험하신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유산이 되어서 대를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신 이후로 아버지의 버금가는 진정성으로 국가와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존재 때문에 좌익의 극악한 대국민 의식화 시도 속에서도 아마도 당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이거든요. 이 병신들이 생존해왔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로 한숨이 나와요. 우리 대통령님, 이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당을 이끌어 오셨구나.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정말 힘드셨겠구나. 김정일의 변호인을 자처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는 무려 국보법을 지켜내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이기셨어요. 노무현 탄핵 역풍 속에서도 총선에서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죠. 12년 총선에서도 그랬습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 비대위원장을 강요하다시피 했던 게 당시 한나라당의 속셈이었거든요. 근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한명숙, 이정희의 공동전선을 가뿐히 뚫어내시고 과반을 달성하셨잖아요. 한반도 정치 지용으로는 이론으로만 가능하다는 미중 균형 외교도 실현시키셨죠. 여전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면 아마도 대통령님의 외교적 판단은 당연히 다르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있듯이 대통령님의 통찰과 해안은 탁월하시니까요. 정말 기적이죠. 당과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도 어려울 법한 일들인데 악취 풍기는 쓰레기들을 데리고도 이런 성과를 내셨으니까요. 정치인과 국민 수준이 대통령님의 발끝에만 닿았어도 우리나라의 오늘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백장미라는 꽃이 있어요. 이 백장미를 빛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존경과 순결, 매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대통령님은 난지도에서 기적과 같이도 피어난 백장미셨어요. 대통령님의 청렴과 결백은 이 쓰레기들 속에서 생존하셨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잖아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천인공노할 반역짓도 서슴지 않는 이것들이 대통령님께 흠결이 있었다면
그냥 뒀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사기와 억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들은 살인을 한 겁니다. 악의적 의혹을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것으로 실컷 이렇게 두들겨 패서 죽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그제서야 살인의 이유를 만들어내느라 지금까지도 쩔쩔매고 있죠. 우리는 지극히 역겨운 이 시점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재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망할 쓰레기들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저들과의 타협을 거부하셨죠. 이렇게 하면 독재자가 되고 불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독재자, 이런 불통,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불통의 독재자가 다 죽어가는 이 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은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단 한마디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극한적 반대 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월남의 국군을 파병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그들은 악담을 하였습니다.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 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해서 그들은 차관망국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향토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하여 그들은 국토 방위로 정치적 이용을 꾀한다고 모함했습니다.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그들은 국토의 해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하여 온 것 등등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방, 중상, 모략, 악담 등을 퍼부어 결사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서 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과연 오늘 대한민국이 설 땅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야당은 유세에서 나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과 야당은 언필칭 나를 독재자라고 비방합니다.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해서 물에 물 탄 듯 소신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 소신껏 고치지 않고 일해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나를 아무리 독재자라고 비난하든 나는 이 소신과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명한 담화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서 이를 중단하거나 포기했다면 과연 오늘 대한민국이 설 땅이 어디겠습니까? 라는 이 부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설 땅이 없잖아요. 좌익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기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 심지어는 좌익의 반대에 힘을 보태어서 죽은 애 등에 칼을 꽂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탄핵했다는 것, 이것이 자한당의 죄가죠. 자한당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께 죄가 없기 때문이죠. 죄 없는 자를 죽여야 할 대역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똥을 부었죠. 악취가 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래서 없는 죄가 만들어졌습니까? 억지와 반역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결백과 청렴이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모두가 죽고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이들은 반성의 한마디를 뱉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기탄핵 전국에서 자칭 보수의 우파라는 자들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분하고 원통한 것은 그간 보수파리들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이 새끼들이 말이죠.
누군가가 정말 죽고 나면 그제서야 탄압이니 보복이니 타살이니 하면서 주둥이에 개거품을 물 것이라는 게 너무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조차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죽은 애 등에 칼을 꽂은 반역의 행위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그 괴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해서 기득권을 영구화하려는 자들하고 박정희 정신을 지워서 종북 좌익을 진보로 둔갑시키려는 자들의 이해관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선점해서 선동과 공작에 활용하는 것이 좌익이라는 쓰레기라면 진짜 진보다운 정책들을 선점해서 대한민국의 근간 삼으신 이가 박정희 대통령님이시죠. 그러니 좌익을 숙주로 삼은 종북이들의 속이 마냥 뒤틀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좌익의 한계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모든 진보 정책의 정점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시니까요.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호는 공화당으로 시작되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로 이어졌죠. 그래서 좌익들은 우리 대통령님을 매개 삼아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혼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시 사변을 시작으로 공산화 시도의 세월이 100년이에요. 이제 곧 100년이 됩니다. 이렇게 숙달된 자익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영구화하려 했던 이 반역의 무리들, 이들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며 발전을 목표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진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합당한 이가 오로지 박정희, 박근혜 두 분뿐이었죠. 그리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대단히 바르고도 강직한 국가관과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진보 우익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발전을 꾀하는 것이 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진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바로 자유예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자유를 지킨 이가 누구던가요? 바로 우리들 우익 아닙니까? 진보는 우리들 우익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자유우익입니다. 중국으로 대변되는 악질 독재 사회주의와 세계 역사를 통해 실패가 거듭 증명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누가 이 땅을 지켜냈나요? 세계의 자유연합체가 기꺼이 피를 흘려줬죠. 미국이 그 중심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친미 반중입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하면서 보수 말살이니 신보수니 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갈기갈기 찢어서 폐기 처분해야 될 구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박근혜 죽이기, 박정희 지우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어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 그래서 악질 독재 사회주의라는 녹슨 대못을 국가와 국민의 심장에 박으려는 것이 종북자에게 최종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파상풍으로 썩어 문드러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커멓게 변해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과 기득권 영구화를 위해서 속임수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반역 세력들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듯 하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손대대로 물려질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행운아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병들어 죽어가는 조국을 방치한 망고의 역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의 폐악질 덕분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희생으로
가려져 있던 적들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결과만큼이나 가치로운 것,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는 과정을 역사로 남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미천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인지 차차 저의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대단히 쉽고 명확하며 단순한 논리로 증명해 보여드릴 테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논점이 흐려졌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진보를 진보답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자유예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진보적 가치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의 절대적 가치는 자유입니다. 좌익은 결코 진보일 수 없겠죠. 바야흐로 좌익의 시대인데요. 정권까지 잡았어요. 이제 좌익들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칭했던 그 과거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증명하지 못해요. 그 정점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들을 지우고 폄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우려 한다 해서 지워질 수가 있는 것들인가요?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고 또 동상이 있다면, 그래서 김대중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님의 기념관 애써 짓지 않아도, 애써 특정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기념관 아닙니까? 이게 지워질 수 있겠어요? 경제가 망하고 각종 국제거래관계가 거부되어 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강요받게 될 텐데요. 이것이 쌓이고 반복될수록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과 유산들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텐데 이게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하시는 고초,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죽이기 위해서 측근들까지 불태워지는 이 상황들을 외면하는 것은 결단코 자유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차라리 박근혜가 죽어버리면 역풍이라도 불 텐데, 그럼 보수가 살 텐데,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쓰레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정말 역겹고 진짜 족같은 것은 이 쓰레기들이 스스로를 보수다, 우파다 이렇게 씨부린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에겐 분명히 두 개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북 좌익이고 둘은 찬탄 세력, 반역의 기획자, 바로 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대단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나는 대통령님의 무사기환을 진정으로 열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싸우기 위한 리더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기준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절대 기준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가 곧 자유민주주의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예요? 민주화의 성지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거세고도 거침없었던 공산사회주의의 폭풍 속에서도 거뜬히 생존하고 번영한 세계 자유진영의 성지죠.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의 이 가슴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폄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좌익이 폄하한다 해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논쟁과 논란 또한 역사에 남겨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세대가 저지르고 방치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80년대 경제 호황을 3저, 즉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덕분이라고 우기면서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희생을 애써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좌익이 다 그렇잖아요. 마치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우리나라는 발전했다. 이런 억지 논리하고 똑같아요. 고속도로 만들 돈으로 국수랑 고무신을 사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던 이 망할 김대중, 김영삼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가치는 어떨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한반도만큼은 반드시 자유진영에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 가지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가지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업 기반 때문입니다. 특히 눈으로 가늠되지 않는 엄청난 경험이 자산이죠. 이걸 중국이 집어삼키도록 둘 수는 없는 것인데요. 지금 문재인 꼬라지 보세요. 이토록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도 말아먹는 꼴을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빈곤하고 허약했던 그 시절이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번영 가능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개소리죠. 우리가 맛본 황금기는, 우리 세대가 맛본 현대 문명의 정점은 분명 개방과 자율에 의한 것이었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이렇게 선동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외세의 개방 요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개방과 자율이었으니까 역시나 그게 박정희의 덕을 본 건 아니잖아.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개소리예요. 틀림없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중화공업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왔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자 돈을 빌려줬던 나라들이 거래를 요청해 온 겁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 가는 우리 경제 상황은 성장에서 안정으로, 그리고 보호 육성에서 개방과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물론 세계적인 개방 물결 때문도 있었겠지만 본질은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에 우리나라는 개방 물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역사적인 팩트가 이거죠. 3조로 인한 당연한 호황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폄하고 악질적인 억지일 뿐입니다. 성장과 보호, 그리고 육성을 병행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에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의 회고를 통해서도 80년대 경제 호황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부를 잠시 발췌를 하면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기업 투자나 가격 결정을 기업이 스스로 하도록 접근해야 했던 시기였다. 민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만 품질 개선과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였어요. 80년대 호황을 배아파하면서 이전 세대의 헌신과 희생을 폄하하는 청년들이 많죠. 종교적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란 청년들이 많습니다. 증오와 불만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배 아프냐? 그렇다면 경험으로, 역사로 이미 증명되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외면하고 거부만 하는 체제전복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실천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변화를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 좌익이 감히 좌익이 입에 올리는 좌익만의 진보라는 것은 진부하고 퇴보한 것인데, 진부하고 퇴보한 것인데, 그래서 진보인데, 이렇게 진부하고 퇴보적인 정책으로 북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해야 하지 않을까? 경고하던 사다리를 잘라버린 노무현과 문재인, 그리고 그 일당들을 향해서 따지고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어떤 이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신 이전 세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어른이라는 당신들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았나요? 그 황금기를 살아오면서 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나요? 미안하지만 이 또한 개소리죠. 정말 개소리일 뿐이죠. 백번 양보해서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꼬라지인지 한번 돌아봐. 뭘 하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게 있을까? 불평과 불만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객관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당연하게 선택되어질 만큼의 스펙을 가지거나 아니면 투쟁을 해라. 시뻘건 깃발 만들고 머리에 띠 두르고 피켓 들고 외쳐라. 경제가,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기업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투쟁하고 싸워라. 이럴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닥치고 공부해야지. 불평 불만할 시간에 공부해야지. 니들이 말하는 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당연히 남겨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좆빠지게 공부해야지. 그래야만 니들 40대 50대가 되어서 황금기를 맞지 않을까. 그래야만 니들이 스스로 정당하지 않을까. 열심히 해도 사회가 불공정해서 답이 없냐? 그렇다면 골방에 들어 앉아서 스스로에게 양심껏 물어보고 고민해봐라. 문재인 치하는 공정하냐? 지금이 공정한 시대냐? 불공정하잖아. 차라리 박근혜 때가 나았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싸워야지. 투쟁해야지. 저항해야지. 계층을 이동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사다리를 걷어내고 잘라내버린 게 누구인지는 너희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거야. 뒤통수 맞고 있는 거라고.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 당시에 국민적 비통함을 현 시대의 사람들은 궁금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나름 어른들이란 사람들의 일부는 그 나이들이 되고서도, 그 나이를 처먹고서도 기득권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어슬렁거리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주워 먹고 좌파의 눈치를 살피느라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좌익들은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면서 낄낄대요. 죽은 애 등에 칼을 꽂고 태극기 물결에 깜짝 놀란 이 쓰레기들은 박근혜는 미워도 박정희는 존경한다. 이런 무슨 병신 같지도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들은 탕탕절이라는 이 비아냥에는 왜 닥치고만 있는 걸까요? 올바른 체제로 국민들의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신 것이 이승만 대통령님이시라면 대쪽과도 같은 이 성품으로 좌익의 견제를 든든하게 버텨내시면서 오로지 국민을 잘 입히고 잘 먹이기 위해서 혼신을 다 바친 결과 오늘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신 것은 분명 박정희 대통령님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종북좌익이죠. 돈과 자유가 있으니까 저토록 집요하게 자판을 깔고 지랄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온 나라가 다 선동돼서 그렇게 마냥 따라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오늘이 탕탕절입니까? 탕탕절이에요?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노무현이 죽은 날 중력절로 기념하면 돼요? 김대중이 죽은 날 복날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왜요? 이왕이 하는 김에 특별히 기념해서 노무현 죽은 날에는 놀이공원에 자이로드랍 무료 이용권이라도 뿌리면 되겠네요. 번지 점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막 하면 되겠네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김재규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1975년 4월 30일 이날은 공산 월맹의 탱크가 월남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날입니다. 베트남이 망하고
적화된 바로 그날이죠. 이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기신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월남공화국이 공산군에게 무조건 항복.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되어서 월남 국민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8년간이나 싸워서 그들을 도왔다. 연 파병수 30만 명. 이제 그 나라는 멸망하고 월남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남이 도와주려니 하고 그것만을 믿고 나라 지키겠다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망국의 비애를 겪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조국과 민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와 힘을 배양하지 않으면 망국하고 난 연후에 아무리 후회해보았자 후회 막급일 것이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이 강사는 조상들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용고성세를 다 겪으면서 지켜오며 이룩한 조상의 나라이자 조국이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막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져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결코 못 지킬 리 없으리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품에 계신 거예요. 이 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대통령님의 오늘 밤이 제발 힘겹지 않으시길,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평안만 하시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마도 특히 오늘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부랴부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심란하고 울적하실 텐데 잠시라도 기댈 수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넘치도록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저들의 뜻대로 되게끔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우선은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버텨내어서 정상에서 환호하면서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오늘 밤만큼은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